7월 28일 화요일 윈TV 속보입니다. 뉴욕타임즈 등 언론이 27일 제약회사 모더나와 국립보건원의 국립알러지 감염병연구소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3차 임상실험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임상실험은 미 89개 도시의 총 3만 명 대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연구진은 피실험자들의 상태를 비교 관찰해 백신의 효험과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각 예방접종 후 참가자에게 전화하여 증상을 논의하고 참가자에게 증상을 기록하는 일기와 온도 측정을 위한 온도계를 제공하게 됩니다. 피실험자들 중 절반은 백신을 2차례 접종받고 나머지 절반은 식염수로 만든 가짜 약을 투여받습니다. 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27일 연방 구호기금 중 3,300만 달러를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받은 저소득층의 임대 또는 모기지 대출금을 보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의 목표는 최소 10,000 가정들의 거주를 보조하는 것이며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평균 소득의 50% 이상이 주택 비용이면 해당되며 3개월에서 6개월의 거주 비용을 제공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신청 접수는 8월 12일 마감됩니다. 또한 시측은 저소득층 퇴거 방지를 위해 무료로 변호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여행자 중 자가격리 명령에 해당되는 주에 위스콘신, 미주리, 네브라스카 그리고 노스다코타가 추가됐습니다.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27일 발표에서 위스콘신에서 하루 이상을 보내고 시카고로 오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로 인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취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위스콘신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22번째 주가 됐습니다. 위스콘신에서 휴가를 보내거나 위스콘신에서 시카고에 일이나 여행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해당되므로 해당 직장과 여행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팬데믹 하에 필수 근로자나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사람, 또한 자가격리 권고가 불가능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카고와 시애틀, 포틀랜드, 알부커키, 워싱턴 DC, 캔자스시티 시장들은 상원과 하원 의장단에게 연방에서 지자체와 상의 없이 연방군을 투입하는 것을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27일 보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시장들은 이 서한에서 동의 없이 투입된 연방군이 연방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무력으로 주민들을 억압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불신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법안 요구 사항에는 연방군 투입에 대한 지자체와의 상의, 필요하지 않은 위장근무 금지, 군중 제어에 대한 한계 설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8일 미 15개 주 이상의 주 공무원들은 중국에서 배달되어온 우편물 속에 정체불명의 씨앗을 심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얇은 회색 포장지에는 중국 상하이의 서쪽 도시인 소주의 배송지 표기와 귀걸이와 같은 보석류의 내용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는 정체불명의 씨앗들이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USDA 관계자는 요청하지 않은 품목을 판매자로부터 받고 고객이 잘못된 고객 리뷰를 게시해 판매를 늘리는 방식의 브러싱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으며 씨앗을 심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받은 씨앗 포장을 수집하고 있으며 그 내용물을 검사해 국가의 농업이나 환경과 관련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무부 왕웬빈 대변인은 화요일에 라벨이 위조된 것을 확인했으며 유니버설 포스털 유니언은 우편을 통한 씨앗의 송수신을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부터 내슈빌, 필라델피아, 신시내티, 템파, 미네아폴리스를 포함한 미국 내 최소 9개 주의 주민들이 중국에서 배달된 정체불명의 소포를 받았습니다. 미 농무부는 요구하지 않은 씨앗 패키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주 정부의 식물관리 책임자 또는 주 동물 식물 건강검사 서비스의 식물건강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할 것을 촉구했으며 관계자들은 농업부 또는 APHIS 미국 동식물 검역소에 누군가가 추가 지시를 할 때까지 우편 라벨을 포함한 종자와 포장지를 뜯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중국의 한 언론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빠르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양국 사이에 더 큰 불신을 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확진 447만 5,437명, 신규 확진 4만 2,027명, 총 사망자 수는 15만 1,907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자는 832명을 가리켰습니다.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15만 4,130명입니다.
일리노이주 확진 17만 3,731명, 신규 확진 1,076명, 일리노이주 총 사망자 수는 7,446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은 30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시카고를 포함한 쿡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주의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시카고를 포함한 쿡카운티 총 확진자 수는 10만 3,440명, 사망자 수 4,861명, 그중 아시안 사망자는 217명입니다. 데스플레인스 1,914명, 사망 102명, 스코키 1,104명, 사망 43명, 나이스 996명, 사망 137명이며 그중 아시안 사망자는 44명을 가리켰습니다. 윌링 확진 900명, 사망 63명, 에반스톤 852명, 사망 71명, 팔레타인 844명, 사망 19명, 스트리무드 748명, 사망 23명, 마운트 프로스펙트 735명, 사망 10명, 올랜드파크 713명, 사망 36명, 글렌뷰 706명, 사망 49명, 샴버그 699명, 사망 19명, 엘진 677명, 사망 7명, 알링턴 하이츠 674명, 사망 34명, 호프만 에스테이트 578명, 사망 29명, 롤링메로우 408명, 사망 12명, 노스브룩 401명, 사망 42명, 몰튼그로브 350명, 사망 18명, 링컨우드 213명, 사망 23명, 버팔로 그루브 137명, 사망 19명을 가리켰습니다. 쿡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